그러면 현아 씨께서 작년 2022년 이 아이돌이 최고였다 하는 거 있나요? 뉴진스가 일단 저는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치적으로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블랙핑크가 최고긴 하더라고요. 아이들, 트와이스도 여전히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중에서는 아이브가 제일 높고, 근데 저도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그쵸? 꽤 뉴진스가 큰 것 같아서 아이브 대 뉴진스 대 뭐 르세라핌 이렇게 가면은. 안녕하세요. 생활변화가 투서 연구원 김종민. 정은아입니다. 좋아. 트렌드 능력고사라는 것을 한번 치러본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문제를 다 풀어보고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석화님께서 이거를 좀 잘라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역시 항상 이렇게 수고해주신 모습 이렇게 한 번 더. 그래서 저희 이 문제를 사실 답이나 이런 걸 선택지를 안 보고 키워드는 받아서 저희가 이런 그쵸, 주제를 주제. 얘기할 거다라고 해서 문제도 풀어보지만 문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기대되십니까? 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종민 씨의 해석이 너무 기대돼요. 너무 영혼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영혼이 있어요. 자, 그럼 1번. 신조어 오뱅아는 무엇의 줄임말일까? 이거는 근데 저는 이제 이세돌 편도 했고 이제 아. 우악구 스트리밍도 좀 봤으니까 알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방송 알찼다. 그럼 왜 방이에요? 방이 아니라 뱅이냐. 뱅. 이게 약간 밈이에요. 오늘 뱅송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방송을 뱅자로 바꾼다. 이게 Z세대다. 맞네요. 오늘 방송 알차했다의 줄임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를 통해 이제 생활 변화를 보는 실무자 입장에서 사실 트렌드라는 게 사실 신조어와 관계가 있다고도 볼 수도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방송 알찼다가 나오는 게 사람들이 그만큼 방송 그런 스트레이치 같은 걸 많이 보니까 나온 거잖아요. 왜 만들어졌는지와 사람들이 이걸 왜 집중하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단순한 단발성 유행이랑 트렌드를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 특히 거시적인 트렌드를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신조어 같은 게 되게 분석할 때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무조건 뜨니까 신조어는. 네. 그리고 또 가끔은 큰 이유를 찾기 어려울 때도 있으니까. 실무진으로서 진지하게 말을 하자면 제가 생각하는 트렌드라는 게 저는 있어요. 트렌드를 분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되게 자발적이고 자유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막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거시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제거를 해서 사람들의 심리, 그 안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도같이 큼지막한 게 바뀌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트렌드라고 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이를테면 뭐 금리가 내려가니까 비트코인을 사람들이 많이 한다든가,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푸니까 골프, 테니스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왜 골프나 테니스냐, 왜 사람들이 개방감을 찾고 있고 어떤 점이 이제 그런 신호로 나타나냐, 이런 걸 저는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조어로 트렌드를 본다? 좀 아쉬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근데 물론 문제 너무 좋아요. 다음 중 K-팝 아이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제가 그 아이돌 전문가로서 역시. 저는 아는데 종민 씨 아시나요? 오마이걸 몇 명이지? 맞아, 오마이걸 7명 넘잖아요. 세븐틴은 17명 아니고 NCT도 117명 아니니까 그럼 4번이네요 이거는. 오, 잘하시는데요? 근데 가세븐 7명이에요? 네, 갓세븐이 붙어 있잖아요. 그거랑 무슨 상관? 그럼 NCT 127도 127 붙어있는데? 그러면 현아 씨께서 작년 2022년 이 아이돌이 최고였다 하는 거 있나요? 뉴진스가 일단 저는 최고의 아이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반합이라는 그것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이보이 챌린지 안 하면 안 돼서 막차 탄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Y2K 문화도 만들어냈잖아요. 문화적인 그래서 특성.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뉴진스라고 생각해요. 종민 씨 너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아이브라고 생각합니다. 2D 세계에서 3D 세계로 끄집어냈어요. 이게 제일 커요, 저한테는. 제가 헬스장 갈 때마다 엄청 좋은 노래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노래 뭐야 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크인 거예요. 그 노래를 들음으로써 제가 현실 세계로 끄집어 나와졌다. 아이브 진짜 대단했다라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유튜브 뮤직비디오 조회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전히 그래도 저희가 이제 세대 교체 됐다는데 블랙핑크가 최고긴 하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아이들, 그리고 또 트와이스도 여전히 하고 한데, 아이브, 뉴진스, 르세라핌 중에서는 아이브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이제 르세라핌, 그 다음이 이제 뉴진스, 이런 순으로 가더라고요. 아이브는 작년에 데뷔를 해서 작년에가 그쵸. 더 좀 컸으니까 불리하죠. 올해 아이돌은 뉴진스다. 근데 저도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력이 그쵸? 꽤 뉴진스가 큰 것 같아서 아이브 대 뉴진스 대 뭐 르세라핌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비교가 잘 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커요, 저한테는. 미국 20대 사원들이 올린 틱톡 영상에서 시작된 직장 문화 조용한 사직의 열풍의 뜻은? 요거는 대마인드 마이너의 제자로서. 그쵸. 모를 수가 없죠. 네, 그쵸. 회사가 시키는 일만 하기죠. 그쵸. Z사의 시대 이후에 미국에서 많이 일어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조용한 사직이 거의 워라벨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딱 시간에만 일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내가 할 거 한다라고 생각해서 거의 그냥 워라벨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네요. 사실상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도 회사에 꽤 있지
있지 않을까 그쵸,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드는데 글로벌한 트렌드라는 점에서 외신 기사에서도 이런 거 되게 주목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업무 환경이나 이제 고용주와 이제 노동자 간의 관계가 되게 급변한 게 많았잖아요. 한국에서도 여전히 겪고 있고 외국의 트렌드가 반영되는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실제로 트렌드 조사를 할 때 외국의 사례를 진짜 참조를 많이 해요. 특히 미국이나 서구권들 그게 먼저 다뤄지면은 한국에는 수입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그럼 종민 씨도 한번 조용한 사직 같은 챌린지 하나 해주세요. 제 조용한 사직은 아니고 조용하게 제로투 추는 영상을 찍었었는데 자, 5단계. 다음 중 패션 브랜드가 아닌 것은? 두 개는 알겠거든요. 코닥, 예일. 근데 폭스바겐은 차 브랜드 아닌가? 근데 레미안은 저거는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레미안인 것 같긴 한데요. 그쵸, 맞아요. 요새 이런 코닥이나 예일, 폭스바겐처럼 외국 로고만 가져와가지고 옷을 많이 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 근처에 사니까 이런 거 진짜 많이 입고들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특히 영어 글자 써 있고 이제 서구권 브랜드고 하는 게 조금 선망의 대상이 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문화가 미국이라든가 서구 선진국의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런 걸 반영한 게 아닐까? 유현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미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레미안 하고 다니면 그 이미지가 연상이 많이 되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써 있으면은 어떻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EBS 써 있으면은 저희가 맞아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한국어로 써진 걸 또 읽는데요. 그래서 아, 진짜 모르고 그냥 예뻐 보이니까 많이 입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극사실주의를 기반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의 하이퍼 리얼리즘과 관련이 없는 채널은? 일단 쇼박스는 리얼한 것 같아요. 이분들 침착맨 리얼하지 않나? 침착맨 삶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대로. 이게 리얼리즘이 아니면은 이거는 문제가 잘못됐어. 제가 침착맨 님 이름 나왔으니까 침착맨님식 풀이법으로 가면 쇼박스, 킥서비스 둘 다 스자로 끝나니까 둘 중 하나의 정답이 있어요. 그래서 킥서비스. 정답은 침착맨이에요. 침착맨은 연기를 하지 말도 안 돼. 않잖아요. 침착맨은 그냥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던지는, 그게 하이퍼 리얼리즘 아닙니까? 그거는 그냥 솔직한 인간? 아, 저희가 하이퍼 리얼리즘을 실제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잖아요. 이런 느낌의 콘텐츠들 그쵸. 무비 형태로 만들어서 일상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뭔가 네. 하는 느낌. 스케치 코미디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게 짧게 올린. 게다가 이런 피식대학이나 쇼박스 이런 그 빵 먹다 살찐떡 이분도 개그맨이거나 연기자세요. 옛날에 아니면 지금도? 지금도요. 근데 오히려 막 개그 콘서트나 우차싸 이런 게 있을 때는 저연차여가지고 못하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는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다시 코미디가 엄청 살아난 것 같아요. 진짜 요새 공개 코민이 없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데뷔기를 잃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공이 엄청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반인들하고는 아예 다른 끼가 있으셔서 진짜 많이 보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퍼리즘 관련이 없는 건 침착맨이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키워드는 이거 모를 수가 없다. 이거는 나머지는 다 운동과 관련된 키워드고 푸사오는 제가 요새 관심 있어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45분 동안 엄청난 많은 서킷을 하는 거예요. 저도 요새 막 새로운 걸 뭐 운동해볼까 이렇게 엄청 찾고 있거든요. 약간 요새 진짜 운동하는 게 한동안 바디 프로필 이런 게 엄청 그쵸, 트렌드였다가 보여지는 거. 네, 요새는 조금 더 기능적이고 재미 위주로 맞아요. 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바디 프로필이 멋진 모습 남기고 싶은 거 이해는 하지만 몸 망친다 이런 맞아요. 우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9단계. 이거 다 맞추겠네. 어려운데? 올해 밈을 활용해 광고를 제작한 브랜드와 해당 밈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농협은행은 아니에요. 광고가 없거든요. 저 농협은행 밈을 만든 그 광고는 아직 안 나왔기 밈이 때문에 있어요? 모르세요? 너무 예쁘세요? 근데 나머지를 몰라서. 근데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돼요. 버거킹 미슐랭은 말이 되잖아요. 그럼 일단 1번? 좀 모르면 이제 익숙한 걸로 간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저도 일단 1번 하겠습니다. 뭔가 미슐랭이 진짜 맞는 말이고 나머지는 뭔가 안 어울리니까. 답 그래서 보죠, 답 하면은 그래서 답이 서브웨이 낭만 어부라고 해요. 나 근데 저 낭만 오브 저분 알 것 같아요. 그 시 같은 거 국어 잘하시는 그런 분. 근데 서브웨이가 이런 식으로 되게 밈을 잘 활용해서 광고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작년 초에 최준이 인기였을 때 서브웨이에서 최준 굿즈를 팔아서 이거를 굳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고. 갖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강태호가 그 한창 그 우영우에서 섭섭한 대회 했을 때도 네. 서브웨이의 섭섭을 이용해서 광고를 찍기도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 밈을 활용한 광고를 많이 찍는 것 같아요. 밈의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만 알고 우리만 공감하는 이런 걸 잘 활용해서 광고를 찍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 이걸로 유튜브도 찍었는데 근데 하나도 모르니까 약간 좀 근데 저도 근데 제가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본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 장기하 씨의 그거 아세요? 난 너가 부럽지가 부럽지가 않아? 않아. 근데 그거를 이덕화 씨가 하이모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아. 탈모를
탈모 케어 모발. 그거를 커버하셨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너무 똑같고 오히려 바이브가 더 좋으세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뿐이다. 탈모인 사람과 탈모 예정인 사람. 이런 재치 있는 가사 이런 게 이것도 밈이거든요, 사실. 그쵸, 맞아요. 이렇게 밈을 활용한 광고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진짜. 또 반가워요. 아, 이렇게 바꿨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쉽다. 이지하다. 땡 못하면 죽는 병 걸림에서 땡에 들어갈 말은? 이건 전 너무 잘 알아요. 왜냐면 제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거의 한 다 2, 읽으셨어요? 3만 원은 썼어요. 근데 읽다가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 완결 안 포기했어요. 완결도 일단 안 났고 제 돈을 좀 아끼기 위해 이게 그 뜨는 날이면 트위터에 대한민국이라는 실트가 떠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걔네들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사는 산다. 평행 세계인 거다 이런 식으로 할 만큼 엄청난 화제가 됐죠. 그분들은 인터넷 세상에 살고 계시네요. 그쵸. 팝업스토어 이것도 제외하고 접전지 성수 올해 성수에서 열린 팝업스토어가 아닌 곳은? 성수를 가본 것도 거의 없고 팝업 스토어도 거의 안 가봤는데 이 문제는 찍기 가겠습니다. 찍기 신고. 아 그럼 제가 아니까 종민 씨가 어떻게 찍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29cm 29 멘션 이거는 열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8글자 중에 아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29cm를 모른다고요? 뭐예요? 29cm란 패션 플랫폼이 있는데 아, 그게 들어봤어, 요새 들어봤어. 엄청나게 뜨고 있거든요. 거의 무신사급으로. 그리고 실제로 무신사가 샀어요. 근데 제가 요새 펩시 제로가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카콜라 제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은 29cm 29 멘션이에요. 와 이거 꼬았네. 이거 출제자 잘냈다. 야 이거 이런 문제 내면은 이게 원래 되게 있어 보이는 걸 근데 골라야 정말 피해갈 수 정말 있거든요. 너무한 게 저희 주간 관측소에 29cm 29 멘션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나요? 29 멘션은 삼각지에서 일어난다. 왜 삼각지로 요새 사람들이 많이 갈까? 약간 이런 글이 있어요. 그리고 29cm에서 열린 건 이구 성수라고 해서 저희가 회사에서 성수 프로젝트를 한 적도 있잖아요. 네, 진짜. 왜 성수에 사람들이 가는가? 성수에 어떤 걸 원하는가? 이런 거 한 것처럼 요새 진짜 성수가 브랜드의 격전지라고 할 만큼 진짜. 브랜드들이 팝업스토어를 많이 열고 있고 그리고 서울숲 분위기와 뚝섬과 성수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래서 어디는 뭐 명품을 하고 있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재밌는 걸 많이 하고 네. 또 어디는 좀 더 고전적인 그런 창고 있는 곳은 이런 것처럼 그래서 성수 한번 가보세요. 실제로 요새는 파워스토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느낀 게 이런 거에 크게 관심 없을 페르소나 같은 사람도 느낄 정도거든요. 사람들이 진짜 제품보다는 공간에서 주는 경험, 특별한 브랜드의 어떤 감성 이런 거 쫓아가고 요새 명품 브랜드에도 카페를 열어서 그런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는 저희가 트렌드 노트에서 앞광고. 해외에는 명품 호텔도 있대요. 그런 식으로 밀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더 오래 머물게 하려고. 그래서 팝업스토어에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Z세대 사이에서 오픈런 맛집으로 유명한 스탠딩바 가게들이다. 스탠딩바가 아닌 곳은? 제가 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일렉트리시티, 전기요. 아, 저는 다 두 글자니까 네 글자를 고르실 줄 알았어요. 잠깐만. 저 그럼 4번 할게요. 압구정 맘마미아. 근데 의도차게 정답이에요. 맘마미아는 그냥 그 포토존이 한창 유행할 때 핑크색 벽으로 유명했던 카페거든요. 삼각지 키보는 스탠딩 바 술집이고 몰도는 에스프레소 바. 전기도 그런 술집이에요. 스탠딩 바. 그래서 답은 압구정 맘마미아예요. 이걸 왜 가요, 근데? 좀 더 펍 같고 이국적이잖아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네. 근데 거의 약간 한국도 카페 많이 가는데 네. 대부분 그냥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고 저는 주로 가는 게 다른데 웨이팅 걸어놓고 에소바에서 커피 마시고 가던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트렌드가 옛날로 돌아갔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기찻길에서 잠깐 이렇게 먹고 가는 그런 느낌. 왜냐면 싸이 강남스타일 가사에 커피 한 잔 원샷 때리는 사나이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때는 그거 뭐 촌스럽네 이랬는데 지금 그게 트렌드 아니에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16번은 종미 씨가 모를 수가 없는 그쵸. 노트네요. 아이브 네. 이 문제만 봐도 저희 알 수 있네요. 아이브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가 특히 Z세대들한테. 하지만 2022년에는 뉴진스였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라고 저는 생각한다. 사실 르세라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왜냐면 안티티 프레자일 때문에. 네, 안티프레자. 근데 그런 피어리스나 안티프레자일처럼 요새는 그런 이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더 이상. 아이브도 그런 거잖아요. 그런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해서 내 맘이 이렇게 다채로운지고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르세라핌은 그런 약간 한계에 도전해서 내가 제일 높게 가겠다. 이런 것들을 되게 멋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르세라핌이 최고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전 실제로 이 가사의 변화 좀 체감되는 게 사랑 얘기를 하더라도 그 대상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어느 순간. 뉴진스도 그렇잖아요. 네, 아이돌 가사에서 성별이나 이런 걸 떠나서 아예 그냥 사랑하더라도 내 마음이 더 중요한 약간 그런 당당한 태도? 이런 게 되게 솔직 당당. 네,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분들도 아이브의 아이브. 애프터라이프 맞아요. 엄청 따라한다고 따라 부르고. 가사도 쉽고 네, 제 조카가 이렇게 9살인데 저걸 진짜 열심히 부르더라고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솔직한 거야
저 그래서 10대 제가 프로젝트 할 때 데스크 리서치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단톡방 들어갔을 때 난 몰랐어 내 마음이 이렇게 다채로운지 이 말 치면 애들 다 바로 뒤에 호응하고 그랬어요. 그럼 10대 전문가로서 그럼 저거 치면은 10대 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밀레니얼이 좋아하고 있는데요? 아 근데 맞아요. 저 이 얘기도 하시잖아요. 아이브 애프터라이크를 좋아하면 약간 나이 든 사람들이 다 Z세대 아니다. 오히려 30대들이 더 좋아한대요. 뭔가 그 뽕기가 뽕기가 있다고. 있어. 약간 신나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나인뮤지스 같은 느낌이 난다고. 그쵸, 그래서 그쵸. 애프터라이크는 오히려 진짜 애기들이나 30대가 좋아하는 노래가 아닐까 했는데 이렇게 아까 10대 전문가로서 10대가 좋아한다고 하니까 진짜 아이브가 좀 대중성이 있고 좀 올해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잠깐. 그래서 총 점수를 한번 네. 살펴볼까요? 88점. 근데 저희 이 트렌드 노트 네. 제자로서 100점 못 맞은 건 너무 아쉽네요. 문제는 되게 좋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었고 다만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거 안 들어갔다. 이거 아. 되게 중요한데 좀 꺾였다 이 문제. 근데 그거는 너무 다 알아서 다 맞출까 봐.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내년에는 만점 가겠습니다.